그동안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합리적 의심들이 제기됐는데도 선관위가 그 핵심 서버의 비밀번호를 여전히 1, 2, 3, 4, 5 같은 걸로 하고 있었다.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 선관위 문제인데요. 그 북한 선관위와 여러 헌법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이 이를 발견해서 정보 유출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도 했는데, 다른 모든 기관은 자신들이 참관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해서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선관위만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이러면서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국정원이 점검을 못하고 있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서 감사 수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그때 선관위가 좋다, 국정원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 그때에도 전체 시스템의 일부분 한 5% 정도만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들이 확인이 됐다. 이제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누구에게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00% 정확한 얘기입니다. 아, 예. 5%만 보안 점검을 했어요. 네.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네. 그거라도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해보니까 네. 5%만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 없는 소위 사전 투표도 조작할 수 있고, 네. 또 단일 투표도 조작할 수 있고, 개표도 조작할 수 있고, 보안 시스템은 1, 2, 3, 4, 5. 이건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쓰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네.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그 부정선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 힘을 얻었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것이 대통령이 공안 사건 한 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보고를 받았겠죠. 이 보고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보고다.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다가 이 시스템 전체의 보안을 관리하는 회사가 아주 영세한 규모, 전문성도 부족한 회사 하나가 달랑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북한 해커나 중국 해커들한테 우리 선관위 그냥 서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조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보안 점검을 안 하겠다고 버텼던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5%의 그 샘플 조사 보안 점검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이 보고를 보고 충격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수사를 하고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선관위가 직접 협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이게 거의 불가능했죠.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선관위 위원장부터 전부 판사들이 하고 있고 영장을 발부하는 이 사법부 판사들이 다 개는 가재편이라고 영장을 제대로 내주지도 않고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고 버티고 그러니까 실제로 강제수사가 불가능했다고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장 자체가 판사들이 다 해요. 네. 판사들이 하게 법에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그렇죠. 지방의 선관위는 전부 부장판사, 그 지역의 부장판사. 예. 예.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거는 뭐 공정한 게 아니죠. 호선으로 하게 돼 있는데 호선으로 하니까 이게 관행이라 그러면서 다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 공정하죠. 이게 소추하는 사람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같은 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합리적 의심들이 제기됐는데도 선관위가 그 핵심 서버의 비밀번호를 여전히 1, 2, 3, 4, 5 같은 걸로 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난번 4.10도 마찬가지고 4.15도 마찬가지인데 네. 선관위가 다른 거는 뭐 양보하는 척 하는데 서버는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 아하. 목숨 걸고 지키고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명확 관하죠. 이것은 그 안에 많은 정말 엉터리 잘못된 증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발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냥 다 감춰놓고 있고요. 사전투표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전투표하고 예.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검증
누가 했는지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이게 네.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고쳐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세력이 그게 북한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과 연계된 남한의 종북주사파 세력일 수도 있고 또는 중국과 연계된 세력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세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선관위 서버에서 전자적 방식의 선거 조작을 해서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조작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렇게 했고 그것을 선관위가 목숨 걸고 그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비호를 했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사태가 진행됐다면 그야말로 국헌 문란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했던 내란 세력은 바로 그 세력들 아닙니까? 그 통진당 해산 이전에 이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석기 사건이 이석기의 죄명이 뭐냐면 내란 음모예요. 내란 음모. 내란 음모. 그러니까 이사가 한 일들이 뭐냐면 네. 어디죠 우체국에 해와 전화국 해와 네. 전화국에 유사시에 침투해서 이걸 장악하고 결국 혼란에 빠뜨려라. 네. 대한민국 혼란에 빠뜨려라.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게 간첩행위였었어요.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무너진 것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이런 세력들과 연계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